지금 그 수능 특강이 유형 1이랑 유형 2랑 테스트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 유형 1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유형별로 나누어져 있는 거고,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재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받은 거는 1강부터 11강이야. 이니어 같은 경우에는 5강부터 배포가 된 거고. 그러니까 유형 2나 테스트가 나중에 더 배포될 수 있으니까는 그 점 유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수요일날 진도 같은 경우에는 5, 6, 8, 9 내 기억이 맞다면은 5, 6, 9, 10이구나. 5, 6, 9, 10강 홀수번 한 7개 정도 진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우리 수업했던 거랑 똑같이 구조 파악해오고, 그 다음에 주제문을 찾아와야 돼. 이번엔 주제문, 답의 근거가 아니라 주제문을 하나 찾아오고, 그 다음에 스펠링 뜻을 외우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나갈 수 있는 데까지 진도 나가보도록 합시다. 같이. 그러니까 수능 특강 책을 이제 거의 볼 일이 없을 거야. 그냥 프린트로 계속해서 기말까지 진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 정확한 그 개념 있잖아. 정확한 개념아. 오비서티, 비만이라는 에피데믹 하면은 유행병이거든 사실. 그러니까 유행병, 급속한 확산. 오비서티는 명사다. 비만이라는 급속한 확산의 정확한 개념화가 뭐냐면, 얘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 사람들이 그냥 그 힘에 그냥 반응한다는 거랍니다. 그들의 환경에 있는 힘에 그냥 반응한다는 거래. rather than은 얘 not이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했다. 부족한 게 아니야.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야. 그리고 자기 절제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의 환경에 있는 힘에 반응을 하고 있는 건데, 또 메타포, 비유해주죠. 비유가 뭐냐면, 더 진정으로 이 현상이라는 것을 capture, 정확히 잡아내는 비유가 뭐냐면 쓰나미랍니다. 쓰나미. 그러니까 사람들의 환경에 있는 힘을 쓰나미에 지금 비유하고 있네. 환경에 쓰나미 있죠. 우리 주변에 있는 신호와 자극이라는 그 환경의 쓰나미라는 게 인공적으로 사람들을 배고프게 만드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만들고 있어? 그들로 하여금 unintentionally, 의도치 않게 많이 먹고 과도하게 소비하고 과도하게 sedentary, 주로 앉아서 지내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가 없고 자기 통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게 아니라 주위의 어떠한 신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네. societal, 그 사회적 반응 있죠. 혹은 response를 대응이나 반응, 그 쓰나미 있죠. 여기서 쓰나미는 위에서 지금 세 번째 줄에서 얘기했던 신호와 자극이라는 그 쓰나미 얘기하는 거다. 이걸 니네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스크린을 거의 많이 보잖아. TV, 핸드폰, 컴퓨터 이런 거 보면서, 먹방 같은 거 보면서 먹고 싶지 않은데 먹게 되고, 혹은 그냥 밥만 먹으면 덜 먹게 될 텐데 어떠한 영상 매체를 봄으로써 배부름을 못 느껴서 더 많이 먹게 된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우리가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혹은 영상 매체뿐만이 아니라 주위에서 스트레스 너무 받으니까 원래는 배부름이 안 먹거든? 근데 스트레스의 해소 수단으로도 먹을 수 있다는 거야. 물론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진 않지만 여기는 되게 추상적으로 나와 있잖아. 위에서 세 번째 줄에서 얘기하는 어떠한 화면이나 스크린이 주는 신호나 외부의 스트레스와 같은 자극이라는 그 쓰나미 때문에 우리가 많이 먹게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 막 힘들면 폭식하게 되잖아. 몸에 안 좋은 음식 같은 거. 쓰나미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라는 건 대응이 근데 뭐여왔냐. 그 수영 레슨이나 치어리더를 제공하는 것이어 왔대요. 그러니까 그러한 신호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먹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회는 뭐를 제시하는 거야? 수영 좀 하자 우리, 혹은 치어리더 같은 몸의 활동을 하자고 그걸 해결책으로 제시해 왔거든. 근데 대응이라는 게 명백하게 proportional, 비례적이진 않대요. 그 위협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협은 엄청 큰데 그 대응이라는 게 그렇게 그만큼 많지는 않은가 봐. 사회가 제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비만이 되어 가는데, 사람들은 그들의 반응을 바꿀 수가 없대. 그쵸? 그 신호에 대한. 근데 어떠한 신호에 대한 반응을 바꿀 수가 없어? 그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도 몰라. 어떠한 신호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지도 몰라. 그러한 신호에 대해서 사람들은 반응을 바꿀 수가 없거든. unless니까 if not으로 해석하면 되죠. 우리가 더 적절한 대응에 집중을 하지 않잖아? 더 적절하게 사회에서 대응 안 하지. 혹은 개인이. 그러면 오비서티, 비만이라는 그 유행병이라는 게 계속될 거래. 그러니까 실제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은 통제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줄이는 것일 것이랍니다. 그러한 힘들을. 근데 어떠한 힘이야? 그 쓰나미를 야기하는.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가 되든지 영상 매체가 되든지 그러한 힘을 조금 통제하고 줄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명령문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그 솔루션을 바꿔라. 신호를. 우리가 지금 노출되는 신호를 바꿔라. 일상적으로. 혹은 두 번째 명령문. 명시적으로 만들어라. 보면 얘들아, make는 뒤에 보통 목적어 목적격 보어잖아. make me happy, make 뭐 them romantic 이러한 식으로. 근데 지금 목적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뒤쪽으로 빠진 거다. 더 큐스가 목적어야. we cannot change가 큐스 수식해주고. 그러니까 explicit이 목적격 보어인 거다. 되냐? 그리고 명백하게 만들어라. 뭐를 명확하게 만들래?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신호를 그 명확하게 만들래.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걸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오직 그때서가 돼서야. 된이라는 것은 그쵸? 이 앞에서 말한 우리가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신호를 바꾸고 그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신호를 명확하게 만들어야 only then 그런 때가 되어서야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는 거야?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스위밍 레슨도 그쵸? 그들이 받고 있는.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받게 되는 거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먹으니까 스위밍 레슨 좀 열심히 해야겠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들 스스로를 에너지의 균형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들의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만을 막는 방식으로 솔루션으로 우리가 왜 많이 먹게 되는지에 대한 그 신호를 조금 명백하게 안 다음에 스위밍도 좀 하고 치어리딩도 좀 하자 이러한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추상적이죠. 그쵸? 그래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답 정도는 고를 수 있으니까. 되냐? 뭔 말인지 이해되니? 집에서 한번 여러 번 읽어봐. 그러니까 글이 되게 추상적이야. 근데 오늘 하는 지문이 몇 개가 또 더 그렇거든 이것보다도. 이번에는 주제로 알맞은 건데 일단 오늘 계속해서 선택지에 나오는 표현을 하나 정리하면 얘 effect죠. on. 얘 이화핵심 문법에도 나와 있거든. effect랑 동의어가 impact. 그 다음에 influence. 얘네 influence도 명사 뜻으로 많이 쓰인다. 영향이라는. 오는 어디에 미치는 이라고 해석하면 된다. 이 표현이 뒤쪽에 두세 번 정도 더 많이 나오거든. 그럼 이거 선택지 1번의 해석이 어떻게 되냐. 동기부여의 영향력. 동기부여가 어디에 영향을 미친대? 작업의 성과에. 그러니까 동기라는 게 작업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뭔 말인지 이해되니? 선택지 4번의 drawbacks는 뜻이 뭐야? 이 엄청 중요한 단어다. 별표 2개야. 결점이나 단점이란 뜻이거든. 꼭 알아도. 응? 이거 니네 수능에 20번 때 선택지의 단어로도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단어야. 결점이나 단점. 되냐?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blind라고 나오잖아. blind to. blind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는 뭐냐? 1번 뜻으로는 장애 중에서도 그쵸, 시각장애, 맹인애. 즉 앞을 못 본다는 뜻이야. 맹인애. 두 번째는 맹목적인 거 있죠. 맹목적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맹목적인 거. 그러니까 이성을 잃어버린 거죠. 맹목적인. 세 번째가 알지 못하는 이란 뜻. 알지 못하는. 모르는. 세 개 뜻 전부 다 꼭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되냐? 일단 답이 풀어왔죠? 답근거 찾아봐. 4번이잖아. 낮은 위험성의 아이디어에 집중하는 보상의 결점. 그쵸? 그냥 위험성이 덜한 아이디어에 집중하는 보상의 결점인데 얘 답 어디에서 유추할 수 있냐?
일단은 그 보상의 주체가 누구야? 보상을 주는 주체가 누구야? 세이프. 누가 보상을 줘? 보상이라는 건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승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거든. 보상이나 리워드라는 거는 누가 주냐고 그거. 회사. 회사잖아. 회사가 누구한테 주는 거야? 본문상에 따르면 위에서 두 번째 줄에 회사가 매니저에게 보상을 해주는 거잖아. 뭔 말인지 되냐? 근데 그 보상 시스템이 잘못돼서 매니저들이 위험성이 낮은 것에만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 그거에 대한 단점을 어디에서 유추할 수 있어? 그 주제문을 가장 명확한 선택지 4번을 고를 수 있는. 1번 영화 그럼 어디다 쳐왔어? 디젤 몇 번째 줄이냐? 위에서 내가. 그러네요. 그 부분도 괜찮긴 하거든. 디젤 리얼즈 위에서 세 번째 줄에. 근데 그 부분을 치려면은 여기에서 얘들아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리스큐어 패스 봤냐? 리스큐어 패스? 그 더 위험성이 있는 통로라는 건 여기에서 그래서는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리스크라는 게 긍정적이죠. 글 내에서는 우리가 보통 위험성이라고 하면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글 내에서는 위험성이 있는 길이라는 건 긍정적이다. 그거 왜냐하면 위험성이 있어야지 수익이 더 많이 나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 알죠. 근데 이 보상 체계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을 만들어서 문제라는 거야. 같이 한번 첫 번째 줄 이걸 이해해 와야 돼. 그래야지 수업이 가능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기업이라는 게 그 확립 세웠거든? 보상을 뭐 확립하다 세우다.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세운 거야? 퍼포먼스도 얘 뜻이 되게 많아. 여기에서는 성과야. 성과란 뜻이고 저번에는 운동선수 나오면 경기력이라는 뜻으로 쓰였었고 뭐 수행이라는 뜻도 있고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거. 성과라는 것을 드라이브 촉진시키기 위해서 보상이라는 걸 확립을 했는데 종종 이러한 보상이라는 게 무엇에 집중하고 있냐 보통 예산을 맞추고 위험성을 피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받으려면은 예산에 한 100만 원이라고 하면 100만 원 딱 맞춰서 해야 되고 위험성을 좀 피하도록 하고 있다는데 이러한 유형의 보상이라는 것은 매니저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어? 안전한 상품에 투자하도록 만들죠. 근데 이 상품이 어떠한 상품이냐? 리틀이니까 뭐라고 해석해야 돼? 거의 가능성을 제기하지 않죠. 제기하다 포즈. 큰 손실에 대한 가능성도 거의 제기하지 않지만 또한 추가적으로 어때? 큰 이익에 대한 가능성도 거의 제기하지 않는 상품. 이해되죠? 이러한 보상이라는 건 완전히 막아버리죠. 어떠한 동기도 더 위험한 통로를 탐구하는 그 회사라는 게 보상을 하거든. 속도에 보상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어떠한 속도냐면 at which 그 속도로 낮은 위험성의 상품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판매가 되고 있거든. even if 하지만 그들은 뭐를 희망해? 급진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라면서도 그러한 낮은 위험성의 상품이 만들어지고 판매되는 속도에 보상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돈 많이 벌고 싶은데 정작 칭찬하고 있는 건 뭔 거야? 위험성이 낮은 상품에 상을 주고 있다는 거야. 되냐? 결과는 뭐겠어? 에피타이트 하면 원래는 입맛이란 뜻이잖아. 입맛. 근데 여기서는 욕구나 갈망. 욕구가 거의 없는 거죠. 위험성에 대해서는 욕구가 사라지게 되고 없어지게 되고 거의. 그 다음에 오버도즈 과다 복용이죠. 뭐에 대해서는 서서히 나아지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서서히 나아지는 건 아주 부정적이야. 조금 나아지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또 과다하게 되고. 되냐? 흥미롭게도 매니저들은 그러면서도 뭐해? 지 혼자 좌절해. 그 결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채로
행동에 대해서는 그때 어떠한 행동이야? 조직이 명시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보상하고 있는 행동은 몰라. 조직 자체가 그렇게 위험성이 낮은 거에 보상하고 있다는 것도 매니저들은 모르고 아, 왜 수익이 많이 안 나지? 매니저들은 왜냐면은 조직이 그렇게 보상하니까는 리스크가 낮은 것만 만들어내고 있거든. 근데 그걸 몰라. 되냐? 형편없이 디자인된 설계된 그 측정치나 보상 시스템이라는 건 그러니까 결국에 나머지 규칙들조차도 약화시킬 수 있는 거죠. 비록 그것이 최적으로 설계가 되었을지라도. 되냐?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잖아. 보상 시스템 때문에 리스크를 덜하게 되고 돈을 못 버는 건데 그것도 모른 채로 왜 수익이 안 나지라고 고민하는 지금 상황. 그러니까 선택지 4번 보상에 대한 결점이죠. 낮은 위험성의 아이디어에 집중하는. 되냐? 선택지 2번은 어떻게 해석할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권장하는 방법이냐? at work는 해석 어떻게 하면 된다고? 직장에서 그런 내용 안 나오죠? 3번은 특징은 특징인데 어떠한 특징이야? 가장 효과적인 보상 시스템, 보상의 특징 그런 거 아니죠?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효과적인 보상 시스템이 특징이 뭔지 얘기하고 있지 않다. 5번은 어떠한 어려움이야? consistent 일관성 있는 보상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도 아니잖아. 뭔 말인지 되죠? 그래서 답을 4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되냐? 그러니까 기업의 보상 시스템이 오히려 성과를 낮출 수 있다는 거다. 왜냐면은 매니저들이 뭐 하지 않아?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거 니네 나중에 다 한 줄 정리해야 되는 거 알지? 오른쪽 2명 우리 모든 그 시험 범위 지문을 너네 말로 한 줄 정리해야 되거든? 그 영어 문장 그대로 쓰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토픽 같은 거 뽑아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한 문장으로. 가끔씩 이런 유머러스한 지문이 나오거든, 이번처럼. 근데 문제는 안 웃겨. 우린 안 웃기고 얘만 웃기는 게 문제인데 심지어 왜 웃긴지를 이해해야 하는 이 아이러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얘들아, 이거 답을 3번으로 고를 수 있는 힌트가 뭐냐? 답 3번 선택지 해석해보면은 기대에 대해서 위반, 즉 예측에서 벗어난 거야. 기대를 거스른 거죠. 뭐로써? 조크, 농담의 요소로서 기대의 위반. 그러니까 예상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가 좀 웃기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 그쵸? 어디에서 선택지 3번을 답으로 고르기에 가장 적절했냐? 그쵸? 그것도 괜찮다. 그 부분도 괜찮고. 그쵸? 그러니까 그거 포함된 문장. 여기 밑에서 세 번째 줄이 이게 굳이 따지면 일진이지. 얘가. 그 다음에 구체적인 진실이 이 세미콜론 뒤쪽이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왜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 지금 이 사람들 등장인물 첫 번째 줄에 나오는 남자 3명인데 얘네 지금 어디 있어? 디저티드 아일랜드? 무인도에 있는데 뭐를 발견해? 그쵸? 램프 발견하는데 거기 지니가 있잖아. 근데 첫 번째랑 두 번째 남자는 뭐라 그래? 소원을 집에 가고 싶다 하는데 세 번째 남자는 뭐라 그래? 둘이 자기들한테 친구들이 그러네. 그쵸? 친구들이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결과가 나는 그 친구들이 이 친구들인지 생각 못하는데 네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렇다. 뭔 말인지 이해돼? 난 몰랐어. 난 친구들을 왜 데려오지? 이 생각했는데 오 그러네. 그 앞에 있는 두 친구를 얘기하는 건가 보네. 그러면 웃긴데? 내가 이해 못했던 거네. 여하튼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웃기다는 거죠. 당연히 세 번째 사람도 뭐라고 생각해? 집 가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들이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는 다시 원상복구되는 그런 포인트가 웃긴 거구나. 같이 한번 보면 3명의 남자가 이 단어만 하나 정리하고 먼저 갈까? 얘 디저티드거든? 디저트가 일단 무슨 뜻이 있냐? 디저트 동사 뜻으로 이게 분명 나올 건데 워마인 나올걸 100%? 뜻먹용은 모르겠는데 몰라 오른쪽 2명? 배고파. 몰라? 윤수리는 무슨 꿀을 먹었나 벌이다. 그쵸? 그 다음에 명사로 데절트 하면 사막이란 뜻이 있는 거다. 사막.
사막일 때는 데저트라고 이거 데저트. 그럼 우리가 좋아하는 그 디저트는 뭘까? S를 두 개. 얘가 후식 디저트. 되냐? 설탕이 들어가거나 후식이 많이 해. 그래서 S가 두 개 붙는다고 외워. 그러면 헷갈리지 않거든. 세 명의 남자가 버려진 섬, 즉 사람에 의해서 버려진 거니까 아무도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즉 무인도에 있었답니다. 언제? 그들이 램프를 찾았을 때 지니를 갖고 있는 그 안에. 되냐? 램프를 러빙 뭐 했어? 문지른 후에 지니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해? 내가 너희 각각에게 소원 하나를 주겠다. 퍼스트맨이 얘기하죠. 홈은 여기에서 부사라고 생각하면 돼. 집애라는 부사로 집애. 내가 집에 있으면 좋을 텐데. IBC 가정법이죠. 그리고 사라졌죠. 즉시 더 세컨드맨이 얘기했죠. 나도 집에 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얘기하고 또한 사라졌잖아. disappears. 찬영아 disappears. 세 번째 남자가 뭐라고 얘기해? 나는 나의 친구들이 그립다. 그들이 여기 있으면 좋을 텐데. 원상복구죠. 이 농담을 들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이게 얘들아 직역하면 지식을 활성화시킨다라고 해석이 되잖아. 근데 이걸 의역하면은 우리는 생각나게 된다. 뭐 이 정도야 의역하면.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지식이라는 게 우리가 아는 무슨 학구적인 지식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게 생각난다 이런 뜻이야. 이 놀리지가 꼭 갖고 가. 우린 알고 있는 게 생각나죠. 진위에 대해서. 근데 어떠한 진위야? 그랜트 주다죠. 세 가지의 소원을 주는 진위에 대해서 생각나게 되죠. 추가 첨가 또한 뭐도 생각나? 그 무인도에 대해서 이렇게 쓰기도 한다. 디저트 아일랜드. 무인도 이야기도 생각나고 하우부터 네모가로죠. 캐릭터들이 그 구조를 필요로 한 방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이러한 알미라는 게 이 앞에 있는 두 가지를 알잖아. 진이 이야기도 알고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인도 이야기도 알죠. 이러한 알미라는 게 우리에게 뭐를 얘기해? 진위를 발견하는 게 멋진 기회라는 걸 알게 되죠. 왜냐하면 옵션이라는 게 구조에 대한 옵션이라는 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남자는 했잖아. 예측대로 in accord with 무엇에 따라서? 이러한 지식에 따라서 소원이 제한돼 있으니까는 뭐 돈 많이 달라 이런 것보단 집에 보내달라 이러한 식으로. 되냐? 이야기라는 게 재밌어지죠. 언제? 세 번째 남자가 우리의 예측을 위배했을 때. 우리는 뭐를 깨닫게 돼? 우리가 생각했다는 걸 깨닫게 되죠. 오직 한 가지의 가능한 엔딩만 있다고. 그러니까 세 번째 남자도 당연히 집 가겠거니 했죠. 근데 그 엔딩은 사실 어때? 재미있진 않잖아, 집 가는 게. 그리고 우리는 언제 즐거워하게 되는 거야? 우리가 잘못된 가정을 했다는 거를, 그쵸? 했다는 것에 즐거워하죠. 오직 한 가지 엔딩에 대해서만. 한 가지만 생각했는데 반전. 다시 소환해버리니까 재미있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측을 선택지 3번 위반했을 때 그게 바로 농담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냐? 선택지 1번을 해서 어떻게 하냐? 언어적 특징, 효과적인 농담에. 농담을 효과적으로 한다는 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뭔가 말을 짧게 해서 효과적인 농담이 된 건가? 모르겠어 이건. 선택지 2번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 이익이죠. 그쵸? out loud가 크게란 뜻이 있다. 크게 웃는 것에 대한 심리적 이점. 이것도 참 369, 11 모의고사 20번 때 나올 만한 토픽이기도 하거든. 크게 웃는 것에 대한 이점, 심리적 이점. 선택지 4번은 무엇의 중요성이냐? 공유된 중요성, 농담을 얘기할 때. 이거 알죠? disappear이라는 단어가 너네한테 웃겼다는 건 그 맥락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잖아. 공유된 정보. 뭔 말인지 되냐? 선택지 5번 같은 경우에는 농담에 대한 영향력이죠. 이거 나오죠? 그럼 해석해봐. 농담에 대한 영향력. 어디에? 대인관계에 미치는 농담의 영향력. 그러니까 농담이 우리 친구들이랑 뭐 잘 지내고 못 지내는데 영향을 준다. 영향력을 보면 이거죠. 농담이 관계에 영향을 주는 거죠.
어우 이거 별표 3개. 이런 지문이 수능에 실제로 출제되는 유형의 글이거든. 이거 3번 지문 별표 3개고 이 4번 지문도 별표 2개야. 얘도 지문 괜찮아. 사실 얘들아 이거 3번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토픽은 뭐냐? 2개만 꼽으라고 하면 첫 번째 줄에서 휴먼. 그쵸, 인간도 중요하죠. 토픽이라고 하면 전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뽑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런저비티, 그쵸? 런저비티, 장수랑 첫 번째 줄에서만 지금 뽑고 있다. 전체 글을 읽어왔으니까 장수랑 뭘 고민해 도대체. 단어가 일단 장수랑 노화로 봅시다. 장수랑 노화 되냐? 얘들아 그쵸? 장수랑 노화라는 게 조금 느려지거나 역행할 수 있다는 거야. 심지어 젊어질 수도 있대. 이거에 대한 화자의 어조가 조금 어떤 것 같아? 그리스라는 사람의 어조가 막 되게 희망차고 할 수 있고 막 엄청난 발견을 했다는 어조인 것 같냐? 왜냐면 나 이 지문 좀 의아하긴 하거든. 이 사람 어조가 좀 어떠냐? 실제로 장수나 그 노화를 역행하는 게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인 것 같아? 어디를 보고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 어떠한 단어를 보면? 한 3개 정도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어조를 유추할 수 있는 단어? 서너 개? 뭐가 있냐? 몇 개라도 찾아봐. 하겠고도 같이 한번 생각해봐라. 뭐시오? 한 900년만 해도 평균 수명이 31세였거든. 근데 이거 여기에 관련해서도 나온 적이 있거든. 평균 31세라는 게 대부분의 사람이 31살까지 살았다는 게 아니라 처음에 영유아 태어났을 때 사망률이 되게 높았대. 그래서 평균이 이렇게 짧아진 거야. 무슨 말인지 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통 31세 살았다는 게 아니라 평균치를 내다보니까 이렇게 짧아지게 된 거다. 이거에 관련해서도 통계의 단점이라고 해서 지문이 출제된 적이 있거든. 평균의 함정 이런 걸로. 1950년에 48세가 됐네 드디어. 50년 지나고. 그리고 2010년에 그것은 70세로 다다랐죠. 지금 2021년은 21년 맞지? 22년인가 지금? 이게 연도도 헷갈리고 이게 진짜 거짓말 같지? 아 이거 왜 이렇게 헛소리가 많아져? 니네 나이가 헷갈린다 이제 나이 들면? 내가 몇 살인지 몰라. 이게 지금 이해 안 되지? 그래서 2021년에 계속 20년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도도 헷갈리는데 내 나이도 헷갈려. 그래서 그냥 89년생이라고 해. 갑자기 이제 좀 갭이 느껴지잖아. 80년대에도 사람이 태어났다고? 약간 이런 느낌? 그쵸. 여하튼 비록 그 방법이라는 게 근데 어떠한 방법이냐면은
그 노화의 증상을 늦추기로 약속한 그 방법이나 혹은 이 5할1 사이로 프로롱이랑 뭐가 병렬되냐? 뭐랄. 슬로우가 병렬되잖아. 네. 그 인생이라는 것을 연장시킨다고 혹은 노화의 증상을 늦춘다고 약속하는 그 방법이라는 게 이미 빌리언 달러, 10억 달러의 산업이긴 해. 이미 돈 많이 벌긴 하거든. 그런 게. 그쵸? 막 안티에이징 크림이나 무슨 약 먹으면 젊어진다 이런 거 엄청 나잖아. 사람들이 많이 사고. 근데 대부분의 상품이라는 게 어때? 거의 성취한 게 없다고. If anything 해서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하면 돼. 있다 하더라도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없다. 그러니까 적음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 If anything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알면 그 어조를 알기가 쉬워. 대부분의 산업이라는 것이 뭐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냐? 베너티? 허황된 것. 허영심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거야. 그리고 nothing, 얘 직역하면 어떠한 것도 offers? 제공하지 않는 거죠. 그 가능성보다 더 많은 것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건 오직 가능성만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거든. 이게 해석이 어려운 사람은 nothing more than을 그냥 only로 외우면 좀 쉬워. 이게 해석이 어려우면 오직 가능성만을 제공하고 있답니다. 젊어 보이게 만드는 그쵸 가능성만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러한 10억 달러의 산업이라는 게 진짜 사람들을 젊게 만드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죠? 하지만 반전 AI가 큰 진보를 만들어내고 있죠. 어디에서? 제약 연구에 있어서 어떻게 함으로써? 방법을 발견함으로써 늦추거나 심지어는 생물학적 과정을 역행하는 그쵸 방법을 발견함으로써 예를 들면 노화와 같은 심지어 엄청난 수익이라는 게 얘 지금 구조 파악 됐을라나? 프로피츠가 지금 주어져. 동사는 어디 있냐? 2개. 하나구나. 어디 있냐? 아니 예습 안 해왔냐? 프로바이드죠? 봐봐. 엄청난 이익이라는 게 이미 어떻게 이익이 즐기겠어? 즐겨지고 있거든? 누구에 의해서? 누가 이 이익을 즐기고 있어? 뷰티 산업이. 되냐? 근데 무엇에 대해서? 피상적이고 비효율적인 상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효과도 없는 상품 팔고 돈 엄청 벌고 있는 거야, 화장품 산업이. 근데 이런 엄청난 이익이라는 게 뭐를 제공해? 글림프스. 흘끗 봄을 제공하는 거죠. 이분 훨씬 더 큰 가능성의 시장에 대해서. 뭐 하는 것에 대한?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에 대한. 여기서 흘끗 봄이라는 걸 제공한다는 건 얘도 가능성 정도로 해석하면 돼. 이미 이 정도로 벌고 있다고? 훨씬 더 많이 벌겠는데?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가격을 붙여놓는 거 있잖아. 어디에다가? 성배에다가 가격 붙여놓는 거 있죠. 덕인 삶에 대한. 이게 의심할 여지 없이 pharmaceutical 제약산업을 어디로 데리고 갈 거래? unprecedented 전례 없는 높이로 데려갈 거다. 즉 돈 오지게 벌게 할 걸. 이미 많이 벌고 있는데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선택지 3번. 즉 가능성이야. AI 제약 진보의 가능성이죠. 인간 장수의 연장이 돼. 근데 조금 어제 보면은 아닌 것 같지 않아? 그치? 근데 일단은 1번을 한번 해석해봐. 얘 해석 어떻게 되냐? 1번. 의학적 요인이 무엇으로 이어지는 의학적 요인이야? 기대수. 그쵸? 덕인 기대 수명으로 이어지는 의학적 요인. 그러니까 어떠한 게 인간의 수명을 더 길게 만들고 있나 의학적으로. 그 내용 안 나와 있잖아. 2번은 예측하지 못한 발견이죠. 뭐하는? 노화 과정을 늦추는.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한 발견 따위는 안 나온다 여기에. 막 몰랐는데 예상하지도 못하는데 뭐가 발생했어. 이런 내용도 없죠. 4번은 5번부터 할까? 얘 또 나오죠. 임팩트 온 제약 정책의 영향력. 근데 이게 어디에 미치는 영향력이야? 노화를 바꾸다, 리버스 바꾸다, 역행하다. 노화를 바꾸는 것에 대한 의학 정책의 영향력. 즉
의학에 있어서의 아니 제약 회사의 어떠한 정책이 노화를 역행하는 데 영향력을 미친다? 정책에 대한 내용이 아예 안 나와. policies 대한. 되냐? 선택지 4번 같은 경우에는 primary concern 하면 concern도 관심사란 뜻도 있고 염려란 뜻도 있거든. 주요 관심사나 염려죠. 소비자에 대한. 그때 어떠한 소비자야? 안티에이징 하면 뭐라고 해석하면 돼? 노화 방지죠. 노화 방지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 대한 주요 관심사가 뭐냐? 만약에 선택지 4번이 답이었다면 글이 어떻게 정렬돼야 돼? 소비자들이 노화 방지 상품을 살 때 첫 번째 가격을 본다. 두 번째 구성 성분을 본다. 세 번째 마케팅을 본다. 이런 식으로 글이 전개돼야 되거든. 사실 나는 4번에 조금 끌리긴 했어, 더 많이. 근데 왜냐면 글이 부정적이라서 선택지도 좀 부정적인 단어가 들어갈 거라고 예상했거든. 근데 선택지를 고르기 어려우면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 본문이 없다고 생각해. 그 다음에 선택지 3, 4번을 봤을 때 본문을 떠오르기에 더 효과적인 선택지를 고르면 돼. 선택지 4번이 답이라고 하면 글이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개될 것 같잖아. 그나마 맞는 게 3번. 그리고 토픽 단어인 뭐 론저비티나 에이징이라는 단어가 일단은 그 둘 중에 하나라도 3번에 들어가 있는데 4번에는 들어가 있네요, 젠장. however 뒤쪽으로 AI가 없으니까. 아니 근데 좀 그 시기에 이 지문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시다. EBS 지문이라고 모든 게 100% 마음에 들진 않아요. 선택지에서 1등을 고른다고 생각하면 돼. 이번 대통령 선거처럼. 투표하셨나요? 투표해야 돼, 수요일에. 이거 4번 지문도 이거 중요한 토픽 2개 꼽으라고 하면은 뭔지 꼽을 수 있겠나? 이거 답의 근거는 뭘로 꼽았냐? 이거 선택지가 일단 답이 5번이잖아. 이 선택지 5번부터 한번 해석해볼게. 잘 봐봐. 과학 informed가 원래 형용사 뜻으로는 얘도 정보에 기반한이란 뜻이다. 정보에 기반한. 정보에 기반한. 과학적 정보에 기반한 예술에 기여져. 무엇에 기여하고 있어? 과학적 발전을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이 선택지를 보면은 예술이라는 게 무엇에 기여하고 있는 거야? 과학을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왜 중요한 토픽인지 알겠죠? 예술도 중요한데 과학까지 나와서 이게 콜라보 된 거잖아. 니네 과학이라고 하면 잘 모르잖아? 근데 예술이라는 게 그걸 돕고 있대. 그 지문이거든? 이게 답의 근거로 될 수 있는 문장이 위에서 몇 번째 줄에 있냐? 안 찾아봤어? 6번째. 그쵸, 6번째죠. 이 부분. 사이언스 앤 예술의 콜라보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어려운 지문 같았는데 역시나 important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네. 역시 이 단어 들어가 있으면 주제문일 확률이 높아. 선택지를 고를 수 있는. 되냐? 이 지문만 하고 집에 가야 될 것 같은데?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increasingly 점점 뉴스 매체랑 popular culture 얘에서 어떻게 해? 인기 있는 문화가 아니라 그쵸? 대중문화라는 게 얘 단어 alert다. alert. 얘랑 헷갈리면 안 되죠. alter. 얘랑 헷갈리면 안 되죠. alert는 얘 주의를 환기하다. 주의를 환기시키다.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거는 어떠한 새로운 의견을 볼 수 있도록 돕는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거든. 혹은 알리다. 그 다음에 형용사 뜻으로는 뭐냐? 사람이 빠릿빠릿한 거 있죠. 그걸 기민하다고 하거든. 기민한이란 뜻이 있고, 알터는 무슨 뜻이야? 동사로? 바꾸다. 얘 헷갈리지 마라. 여기는 alert로 쓰인 거. alert. 주의를 환기시키다. 알리다로. 점점 뉴스 매체랑 그 대중문화라는 게 대중을 환기시키고 있죠. 어느 쪽으로? 과열된 대화로. 그러니까 과열된 대화에 조금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게 해준다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떠한 대화야? underway, 형용사? 진행 중인 대화죠. 무엇에 대해서? 우리의 가까운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일상의 기적과 같은 과학적 그 예측 있죠. 그 다음에 획기적 발견 있잖아. 이게 한때는 뭐였어?
사이언스 픽션 하면 SF 소설이나 영화를 얘기하는 거다. 이 사이언스 픽션 자체가 과학, 공상, 소설이나 영화를 지칭해 SF가 되냐? 과학, 공상, 소설이나 영화의 주제였던 해석되고 있냐? 이러한 데일리, 일상의 기적 같은 과학적 예측이나 획기적 발견이라는 게 어때? 발표가 되고 있죠. 현실로. 예전엔 영화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대. 각각의 새로운 그러한 발표라는 게 희망과 두려움을 유발하고 있죠. 그리고 보장하고 있답니다. 더 많은 토론에 대해서. 근데 누가 토론하도록 하는 거야? 휴매니테리언스? 인도주의자. 인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도주의자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나 법적 전문가, 에시시스트, 윤리학자나 정치인들, 그 다음에 대중들 사이에서 토론을 또 보장하고 있답니다. 그 과학적 진보라는 게 발생할 때마다 되냐? 지금 양쪽에 두 명은 구조파악 따라하느라 내용 이해하고 있니? 해서? 과학과 예술의 그 협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러한 온고잉 형용사, 진행 중인 탐구에 있어서 creating, 이미지를 만들죠. 근데 이게 어떠한 이미지냐?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 literally, 말 그대로 형태를 부여해. 이 이미지가 어디에? 추상적이고 복잡한 개념에. 여기서 추상적이고 복잡한 어떠한 개념이겠지? 과학적 개념이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 다음 여기서 그러면 대의가 지칭하는 게 뭐게?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물이라고 생각하면 얘 대의가 지칭하는 게 뭘 것 같냐? 무엇이 의문을 제기할까? 사회적, 문화적, 생태학적, 경제적 그리고 윤리적 영향력에 있어서 무엇이? 본문에 따르면 대의는 바로 윤슬이가 한번 대답해 봅시다. 뭐 같아? 그쵸? 과학적 예술의 협업. 그러니까 과학과 예술의 협업으로 발생한 내가 보기엔 예술 작품이라는 게 working with부터 이게 분사구문. 언어와 이미지와 함께 작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언어와 이미지라는 건 예술 작품의 그 수단 중에 하나잖아. 소설 쓸 때의 랭귀지, 영화에서의 이미지 이런 것과 작업을 하면서 과학과 예술의 콜라보레이션, 협업이라는 게 의문을 제기하는 거야. 그 영화나 소설을 보면서 뭐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생태학적으로, 경제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영향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과학의 획기적 발전에 대해서. 되냐? 그 예를 들어서 어떠한 영화 보면은 엄청 그 사회가 진보했는데 막 환경 문제나 갑자기 막 이상한 종이 탄생하게 되잖아. 이상종. 그런 거 지금 얘기하는 거야. 우리 획기적 과학적으로 막 과학 잡지 같은데 획기적 발견 나왔다고 하면 관심 없다가 영화 보면서 이런 게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 그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많은 예술가의 작품이라는 게 근데 이게 무엇의 과학적 정보에 기반한 과학이라는 정보에 기반한 많은 예술의 작품이라는 게 이슈와 문제와 염려에 대해서 조사하잖아. 근데 이게 어떠한 문제와 염려야? 유발이 됐죠. 자연의 그 변형, 수정에 의해서. 그리고 두 번째 동사. 이러한 예술 작품이라는 게 또한 제공하죠. 대중에게 뭐를? 기회를. 더 가까운 혹은 더 깊은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기회를 제공하는 거잖아. 어디에 있어서? 과학적 진보에 있어서. 이 앤드를 사이로는 to reflect랑 to pay가 병렬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경계에 대해서 숙고할 과학과 인간의 상상력에 대한 사이에.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얘기하는 거는 뭐야 얘들아? 무엇이 이러한 뒤쪽을 다 제공하는 거야? 주어가. 예술가들의 예술작품 있지. 지금 여기에서 예술가들의 예술작품이 어떠한 기능을 해? 첫 번째는
자연을 변형시켜서 만들어진 이슈나 문제들을 조사하고, 두 번째로는 대중들에게 어떠한 기회를 제공해? 이거 진짜 괜찮은 건가? 과학에서의 진보가? 이런 데 좀 관심을 더 기울이게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과학과 인간 상상력의 경계?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 만약에 예술가가 어떠한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서 지구가 반쪽에 나 있는 거야. 예를 들어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약간 이러면서 야 이것 좀 봐봐. 진짜 이렇게 될 수도 있대. 극단적으로. 물론 이렇게 단순하진 않겠죠. 무슨 말인지 되니? 예. 우리가 관심 없을 수 있는 과학을 예술작품을 보면서, 근데 그 예술작품이 그냥 탄생한 게 아니라 과학적 진보가 반영된 거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더 관심 갖게 된다는 거야. 여기서 데이도 역시나 지칭하는 게 뭐야? 그들은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자연을 형성하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데이가 지칭하는 것도 역시나 그 Science and Art Collaborations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혹은 이거라고 봐도 되고, The Art of Many Artists, 이 예술 작품. 이거. 문장도 길고 내용도 어렵고. 그 작품들이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영향을 미치는지, 뭐 하려고? 우리의 욕구와 수요를 충족시키려고. 그쵸? 근데 그게 뭐해? Manipulating. 뭐 하고 있어? 그쵸? 조작하고 있죠. 유전자의 구성을. 그 다음에 병렬 구조죠. Manipulating이랑 Changing. 그 다음에 또 형태와 Productivity, 생산 능력도 바꾸고 있죠. 동물과 유기체에 대한. 데이를 Works of Many Artists로 보기 힘들겠는데? 데이를 뭘로 봐야 될까요? 괜찮은데?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여기에서 manipulating의 주절의 주어를 얘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이 앞에 있는 우리의 욕구와 수요. 그러면 될 것 같아. 그 욕구와 수요라는 게 조작하고 있는 거잖아. 유전자의 구성을. 무슨 말인지 되죠? 예를 들어서 알을 원래 닭이 자꾸 쓸데없는 예시가, 왜냐면 너는 이해 못했을까 봐. 알을 2개만 낳는데 유전자 조작해서 막 100개씩 낳게 한 거야. 그러면 갑자기 닭이 미쳐가지고 바이러스 퍼뜨려가지고 막 세계가 멸망하게 되고. 이러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너무 허접했지만 뭔 말인지 되냐? 그런 거 지금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없는 과학을 예술이라는 게 좀 관심을 갖게 한다. 우리 선택지 또 나오는 거 보여 이거? 선택지만 해석하고 끝내자. 선택지 2번부터 한번 해볼까? 해석해봐 니네가. Rapid. 급격한 기술적 변화의 임팩트, 영향력. 근데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예술이죠. 예술의 그쵸 생성에. 되니? 선택지 1번은 복잡성이죠. 무엇에 대한? 과학적 inquiry. 그쵸 질문이나 탐구. 과학적 탐구에 대한 복잡성이죠. 무엇에 대한? 인간의 창의성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의 창의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학적 탐구가 되게 복잡하다는 거야. 인간의 창의성을 탐구하는 과학적 탐구가 되게 복잡하다는 거다. 선택지 1번은. 이 선택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3번은 distinction. 구분하는 거죠. 뭐와 뭐를? 예술적 상상력과 과학적 상상력 구분하는 내용 아니죠. 4번은 difficulty. 어렵대. 뭐 하는 게? 의사소통하고 협업하는 게. academic disciplines 해서 어떻게 할 거야? disciplines 뜻이 뭐야? 학문이죠. 그러니까 얘가 그냥 학문이야. 그냥 살려서 학문이야. 학문에 걸쳐서 의사소통하고 협업하는 게 조금 어렵다. 뭐 미술이 전혀 아니죠. 2개가 거의 뭐 협업 순으로 되고 있잖아. 이거 1번 형광펜 친 부분 보면 뭔 말인지 되죠? 얘들아 이 선택지를 보고 너네가 지문까지 떠올릴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정말 훌륭하거든? 왜냐면 이 선택지 중에서도 수능이나 369 모의고사에 출제될 토픽들이 되게 많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오늘 우리 원래 했어야 됐던 이 1번 지문이 얘가 패스트 패션에 대한 거잖아. 패스트 패션이
결국에는 뭐를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냐? 얘 지금 동격으로 정의 내리잖아. 얘만 한번 해석해봐. 프로덕션 생산해내는 거죠. 뭐를? 트렌디. 유행하는데 inexpensive 어때? 비싸지 않은 옷을. 근데 어떻게 생산해내? 엄청난 양으로. 어떤 속도로? 빛의 속도로. 어디에서? 하청을 준 공장에서 판매되는 거죠. 그래서 수천 개의 체인에서.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여기에서는 되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얘기하거든. 이 지문에서는. 그쵸? 막 패스트 패션 때문에 다른 럭셔리 패션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럭셔리나 막 운동복 이런 것들도 이러한 식으로 생산해내고 있다는 글인데 보면은 선택지 4번 같은 경우에는 해석이 어떻게 돼? 오버 프로덕션? 과도한 생산이죠. 어떻게 패스트 패션이 뭐 하고 있나? 지구를 파괴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패스트 패션에 대한 단점에 대한 글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거든. 너무 사람들이 옷이 싸니까 또 많으니까 한 철 입고 버리고 한 철 입고 버리고 엄청 쓰레기가 엄청나다는 거야. 그 의료 산업이 석유 산업보다 훨씬 더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는 글이 출제된 적이 있어. 우리는 막 그 이산화탄소 이런 게 막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막 자동차 산업이나 석유 산업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의료 산업이 환경 오염 1순위 주범이라는 거야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출제된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선택지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꼭 읽어봐라. 뭔 말인지 이해되죠? 답지는 단톡방에 뿌릴 거거든. 전부 다 장문하진 않고 대부분이 많이 틀린 것부터 보면 1번 문장이 사실 이 9문장 중에 가장 중요한 문장이거든. 실제로 수능에도 출제될 만한 포인트고 고3 때 6월인가 9월 모의고사에 정답으로 출제됐었나? 재작년 수능이었나? 이게 답으로 출제됐던 문법 포인트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필요한 거잖아. Natural resources가. 그쵸? To survive 하기 위해서. 그쵸? 혹은 live. 똑같죠?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관계대명사 쓰지 않는다고 작문하면 뒤쪽에 어떻게 문장이 구성되면 되냐? and. 그쵸? 그것들 중 많은 것들이 many, of. 그쵸? 대미지칭하는 건 뭐야? Natural resources고. 그쵸? 근데 어떻게 된 상태야 지금? 만약에 내가 여기에 이렇게 쓰면 어때? exhaust가 동사 원형 뜻으로 뭐냐? 우리 감정 관련 분사할 때 나왔던 거죠. 고갈 시키다잖아. 근데 이건 고갈이 된 상태니까는 여기에 뭐를 붙여야 돼? 그쵸? or. 최소 or을 쓰든지 혹은 뭐 시제까지 고갈이 되고 있다고 그 시제까지 뉘앙스를 살려주고 싶으면 뭐 have, been 혹은 have, become 이러한 식으로 써도 되고 become, became, become에 여기까지는 괜찮아? and를 사이로 지금 오른쪽이랑 왼쪽에 뭐가 병렬되고 있냐? 문장이 병렬되잖아. 주어 동사 and 주어 동사잖아. 되냐? 얘는 품사가 뭐야? and는 접속사지. 대문 대명사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하는 애가 뭐야? 관계 대명사라고. 되냐? 그럼 얘네를 지운 다음에 뭐를 쓸 수 있는 거야? 위치. 되냐? 그 다음에 여기 쉼표까지 찍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문장이 구성됐다고 하면 그리고 그것들 중 많은 것들이 고갈이 된 거죠. 우리가 그 문장에서 해석할 때는 뭔 말인지 이해돼? 이 개념이 부족한 친구들은 이와 핵심 문법 프린트 관계사 다시 통 암기하고 그 첫 단추의 예문들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럼 지금 한번 즉석에서 한번 작문해 봅시다. 그 프린트에 연필 들고 부른다. 지금 영어로 바로 적으면 돼. 나는 친구가 많은데 그들 중 일부는 키가 커. 나는 친구가 많은데 그들 중 몇몇은 일부는 키가 크다. 나는 친구가 많은데 그들 중 일부는 키가 크다.
의외로 맞춘 친구가 별로 없어요. 자기 문장을 한번 다시 들여다봐봐. 과연 맞는지. 지금 한두 명 맞은 것 같은데? 두 명 맞은 것 같은데, 두 명? 일단은 나는 친구가 많다면 어떻게 잡는 거냐? I have many friends까지는 괜찮죠. I have many friends. 그 다음에 그냥 그대로 적으면 and some of them are 톨이잖아. 여기까지는 괜찮아? I have many friends and some of them 톨이잖아. 그럼 I have many friends, some of 뒤에는 뭐 붙어야 돼? 선행사가 뭐야? friends니까 whom or to 되냐? 지금 논리는 똑같은 거 알아? 여기에서도 지금 many of 위치로 바꿔줬었잖아. 여기에서 many of 위치인 것처럼 여기에서도 우리가 방금 작문한 거를 비슷하게 some of whom or to 왜냐면 선행사가 사람이니까는 who를 써줘야 될 것 같은데 얘도 핵심 프린트에 있죠.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whom을 써야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지금 이것조차도 순서를 헷갈려하는 친구가 있어. which of 이런 식으로 써. which of 뭐 some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거든. 이거는 아직 그냥 외워 젠장. 되냐? 꼭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시제가 일치되지 않았다는 거. 일단 한 과학자가 발견한 거는 사이언티스트가 found한 거잖아. 뭐를 found 했냐? 그쵸? 케미컬이죠. 케미컬. 케미컬은 케미컬인데 어떠한 케미컬이야? 야, 복수로 할까? in the brain에 있는 케미컬이잖아. 이게 뭐 한다는 거야? 뭐 하는 케미컬이야? 우리를 로맨틱하게 만드는 거잖아. make. 왜냐면은 그 물질이 우리를 로맨틱하게 만드는 건 팩트잖아. 팩트. 지금까지. 그래서 주절이 과거여도 이 대절 이하가 지구가 뭐 공전한다든지 자전한다든지 혹은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다는 팩트면은 주절의 시제와는 상관없이 현재 시제 make us romantic. 사라진다는 것도 팩트잖아. 그러니까 disappear. 되냐? 만약에 여기를 단수로 썼으면 그냥 disappears 쓰면 되고. 되냐? disappear within. 얘들아 이거 조건 안 지키면은 빵점인 거 알지? within a year이 주어졌잖아.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주어진 단어는 써야 돼. 이거 니네 주관식 문형 똑같잖아 문제랑. 되냐? 4번 이거는 그냥 search for이라는 단어가 search가 타동사로 안 쓰이고 자동사라서 for를 웬만하면 붙여줘야 돼. search가 타동사 뜻으로도 검색하니까는 나오긴 하거든. 근데 이러한 뜻이랑은 조금 다르게 나오더라고.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무엇을 찾다라는 뜻은 search for. 5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보면 돼. 아니 5번은 다 잘했어. 뭐를 또 하나 짚고 맞다. 2번에 최고의 상품? 최고라는 건 최상급이잖아. 최상급을 만들어주려면 그냥 무조건 더를 붙여. 더 베스트. 더 최상급 형태로. 그 다음에 5번 괜찮고 6번은 왜 넣었냐면은 봐봐. 한 연구 업체가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물었다고 이런 문장이 나왔는데 사실 얘 문형이 뭐랑 똑같아. ask 물었다. 나한테 질문에 어떻게 작문했고 ask me 그 다음에 a question 이 문형이랑 똑같은 거야. 이 명사 2개 그냥 나열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한 연구 업체가 이미 a research company가 물은 거죠. asked 그쵸? over 500 people에게 A에게 B를 what
그 다음에 이 afraid를 그러니까 품사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afraid 뜻이 얘들아 두려워하다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문장이 동사가 자체가 없어져 버리죠. afraid는 품사가 뭐야? 두려워? 하는. 그러니까 what, they were afraid. 나 개 무서워해. 어떻게 장문해? I am afraid of 더. 응? afraid of. 이렇게 되면 what 뒤로 문장 불완전하잖아. 목적 없어서. 되냐? 7번도 잘했더라고. 8번도 틀린 친구 없어요. 7, 8번은 다 맞았더라고. 근데 9번도 어려운데 꽤나 신박하게 잘했더라. 장문 한 명은. 언어는 다른 문화 집단이 구별되게 하는 보편적인 요소이래. 이거 장문은 못한다 쳐도 아주 기본적인 거를 틀리면은 나의 그 앵거 포인트, 분노 포인트거든요. 언어는 요소이다지. 근데 어떠한 요소냐면 다른 문화 집단이 구별되게 하는 보편적인 요소인 거잖아. 그러면은 language, is, common, element, factor 원하는 거 쓰세요. element이다. 근데 어떤 element냐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을지 모르는 친구들은 그냥 where 써버리면은 끝나버리죠. 사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랑 역할은 똑같은 거 알지? 근데 이게 어떠한 요소야? 얘를 수동태로 쓰는 방법이 있고 능동태로 쓰는 방법이 있거든. 대부분의 친구들은 뭐라고 썼냐면 different cultural groups are identified 이렇게 했었거든. 근데 만약에 얘를 능동태로 쓴 친구들은 어떻게 썼냐면은 어떻게 썼냐? 위치로 썼냐 이걸? 강연아 내가 어떻게 썼어? 위치로 썼지. 그러면 뒤에 불완전한 문장 쓴 거야. 위치 쓰고. 강윤아 어떻게 썼냐면 위치 makes 그쵸? 그럼 못 알았어. 이렇게 썼잖아. 그치? which makes 뭐라고 썼냐 여기다? different cultural groups identified 이런 식으로 썼더라고. 다른 문화적 집단이 확인되도록 만드는 이렇게. 근데 능동으로 쓴 친구도 있어. 앞반에는 common element which identify different cultural groups 이런 식으로 그렇게 쓴 친구도 있는데 여하튼 중요한 건 여기 만약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쓰면 뭘로 써야 될 것 같아? 이 강윤아가 쓴 거 말고 이 문장으로 만약에 구성이 돼 있다고 생각하면 얘가 주어인 거잖아. 얘가 동사고. 그럼 여기 전치사 뭐 넣으면 좀 자연스러울 것 같냐? 선행사가 여하튼 위치는 element잖아. different cultural groups are identified 뒤에 전체다 뭐 붙으면 좀 좋을 것 같아? with도 괜찮고 혹은 by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뭔 말하는지 지금 알고 있니 젠장? 응? 이게 뭔 말이냐면 이 문장을 얘 한번 화면을 보면서 봐봐. language is a common element잖아. 근데 사실 얘를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는 거잖아. and different cultural groups are identified with by 이시거든 원래. 근데 역시나 접속사랑 대명사 뭐 제대로 하고 있니? 그쵸? 뭔 말인지 이해돼? 걔처럼 설명해놓고도 이해되냐고 물어보고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 관계사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이것만 하고 좀 쉰 다음에 이어서 수업을 합시다. 내가 문장을 한번 구성해줄게. 이거를 보고 한번 이해를 하려고 해봐. 보이니? 보여? 이거 말고 다른 문장으로도 해줄게. 팩터로도 써보자. and
이렇게 써보자. 되냐? 그럼 얘 대명사잖아. 그치? 얘 접속사지. 되냐? 그러면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거야 밑에를? 불러봐. 그쵸? 위치. 이 문장으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 왜냐면 위치가 무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인 관계대명사 역할을 하니까. 뭔 말인지 이해돼? 근데 이 관계, 이 마지막에 있는 바이를 어디로? 앞으로 끌어줄 수 있으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지?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관계대명사 뒤쪽에는 지금 목적어가 없어서 문장이 불완전한 상태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되니까 뒤에가 수동태라서 목적어가 필요 없어서 완전한 상태가 된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뭔 말인지 이해되니? 이거 이해하면 이제 관계사는 거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뭔 말인지 이해되니?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으면 관계사 완성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친구는 이해해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첫 단추 그 프린트를 다시 한번 읽어봐. 그 웃긴 비디오가 있거든. 근데 이게 어떠한 비디오냐면 그 말이란 뜻도 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는 게 그들이 실제로 하는 게 아닌 웃긴 비디오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words랑 people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나 대시 생략됐기 때문에 지금 주어 동사가 남은 형태인 거고, 여기 첫 번째부터 보면은 위치 뒤쪽은 문장이 불완전해야 되는데 주어도 있고 비동사 뒤에 보어인 이 명사도 있기 때문에 위치를 방법은 두 개죠. 전치사를 뭐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선행사가 비디오다 하면 관계 부사로 뭐 쓰면 돼? 그냥 관념상의 장소라고 생각하고 where 써도 돼. 근데 전치사를 난 써주고 싶다. 그러면은 선행사가 비디오니까는 전치사 뭐 정도 붙이면 될 것 같아? in, 위치. 그럼 이거를 살려서 해석하면 어떻게 돼? 웃긴 비디오가 있는데 위치, 그 비디오 안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은 이렇게 되는 거다. 이게 say가 가끔 영화에 say, 얘기하라고 이렇게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say는 타동사야. 그러니까 지금 뒤에 문장이 불완전한 거야. say it 이러한 대사가 나올 때가 있거든. 말하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대세 뭘로 바꿔야 돼? what으로. 되냐? 왜냐면 뒤에가 불완전하니까. said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거다. 되냐? 딥페이크라고 알아? 알죠? 유명 인사들의 얼굴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입혀가지고 만약에 아이유가 하지 않은 춤을 어떤 일반인이 춘 다음에 거기에 아이유 얼굴을 입히는 거야. 그래서 마치 아이유가 그 춤을 추는 것처럼. 이거는 목소리를 위조하는 거죠. 말하지 않은 걸 마치 말한 것처럼, 그 말을 한 것처럼 발언을 이렇게 만드는 비디오에 대한 내용이다. 새로운 기술이라는 게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을 사용하거든. 이러한 그쵸 거짓 비디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where 뒤는 문장이 어때야 돼? 완전해야 되는데 주어가 없으니까 위치로 거의 실제와 같아 보이는 이러한 잘못된 비디오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는 세상으로 진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떠한 세상이냐면 it to 가주어 진주어고 뒤에도 역시나 문장이 완전하니까 똑같아. 원리는 위치 대신에 그냥 간단하게 선행사가 word니까 못 쓰면 돼. where 쓰는 방법이 있고, 혹은 선행사가 word니까는 전치사 못 쓰면 될 것 같아. in which. 그쵸? 그리고 그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냐면 어려워지는 세상이죠.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믿는 게 어려워지는 세상으로 진입을 하고 있답니다. 역시나 뒤쪽으로 목적어 없어서 불완전한 거 보이죠?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래서 총 4개죠. 핫, 둘, 셋, 넷 이렇게 4개 찾으면 되고,
얘들아, 두 번째 질문에 따르면 이거는 그거구나. 얘는 5개인데 과학자들이 개발했거든. 필이 영어로 뭐야? 알약. 근데 봐봐. 얘 헬프 너무 중요한 동사인데 헬프는 준사역 동사로 사용될 수도 있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타동사거든. 타동사. 목적어 없이 바로 뒤에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형태가 아니라 그냥 바로 목적어가 오는 형태야. 근데 헬프는 영어에서 되게 중요한 동사거든. 그 서구권에서는 돕는다는 개념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그냥 목적어 자체를 동사 원형으로 받기도 해.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야. 그 대신 여기에 to가 생략돼 있다는 거. 썸번 화상을 예방하는 거를 돕는 그러한 알약을 개발을 했는데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게 뭐냐? 그것이 만들었다? 필이죠. 그러니까 알약은 만들어 지겠죠. is. 지금도. 과거에만 만들어졌던 게 아니라 지금도. 추출물로부터 중앙 아메리카의 fun 양치류의 추출물로부터. 근데 이 추출물이 사용이 되어 왔죠. has been used for years. conditions가 질병이란 뜻이 있다. 피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사용이 되었는데 보면은 얘 지금 3번째 문장에서 주절의 주어는 뭐야? 필이죠. 앞에 분사 구문이 2개 붙은 거야. 이렇게 되냐? 얘를 taking이 아니야. taken으로 바꿔야 돼. 왜냐면 주절의 주어가 뭐라? 필이라. 그럼 얘를 부사절로 바꾸면 when 부사절에서 주어는 뭐였겠냐? 그쵸? eat, is, taken. 약을 먹는다고 하면 take a medicine, pill 이러잖아. 30분 그쵸? 30분 전에 그래서 일단 이렇게 가자. 햇볕으로 나가기 30분 전에 섭취가 되었을 때 그 알약이라는 게 protect A from B죠. A가 B 하는 것을 막다. 너가 뭐 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대. 보호해줄 수 있대. 햇빛에 유해한 광선으로부터 너를 보호해줄 수 있답니다. 얼마간? 기간은? 2시간 반. 과학자들은 sure은 얘 형용사다. I'm not sure 이러잖아. 나 확신하지 못하겠다고. 과학자들은 확신하지 못하는 거죠. 보면 얘 간접 의문문이죠. 물음표가 없이 의문사 주어 동사로 쓰일 때죠. 그러니까 얘를 뭘로 바꾸면 돼? work를? works. 알약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확신은 못한대. 왜냐면 그것이 선크림과 같지는 않거든. 선스크린은 작동을 하거든. 화학적 장벽을 만들어냄으로써 유해한 햇빛에 대해서 그들은 얘기한답니다. 선스크린이랑 알약을 함께 사용하는 게 가장 강력한 보호를 제공해줄 수 있다고 화상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그쵸? 그 썬번이라는 게 또 피부암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 계속적 용법으로는 대를 못 쓰니까는 위치로 바꿔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5개. 하나, 둘, 셋, 넷, 5. 이 부분 되냐? 그 다음에 마지막 지문은 봐봐. 이것도 의문문이다. 첫 번째 문장이 얘가 주어야. 얘가 주어. 그러니까 주어랑 동사 형태가 바뀐 거야. 얘는 도어지. 토마토가 fruit, 과일일까 채소일까? 이 글 다 읽어보면 뭐냐? 토마토 과일이냐 채소냐? fruit이냐 vegetable이냐? fruit이에요 vegetable이에요? fruit이죠. 되냐? 왜? 씨앗이 있어서. 근데 이거 헷갈리지 않냐? 나 너무 헷갈려. 이런 질문. 나만 헷갈리나? 토마토는 과일일까 채소일까? 답변은 다르답니다. 무엇에 따라서? 누가 질문에 답하느냐에 따라서. 특히 if부터도 네모 가로고 이 depending on에 걸리는 부연 설명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사람이 채소 장수인지 과일과 채소를 파는 혹은 과학자인지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있잖아. 채소 장수와 같은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문장, 세 번째 줄에 most people의 문장의 문제점이 뭐야? 주어의 동사가 없죠? 생각해. 과일은 달고 채소는 달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토마토랑 큐컴버는 이 채소 장수한테는 뭐겠어? 채소거든. 그쵸? 이 데미지층 하는 게 누구냐? 그린 글로설이라기보단 most people로 봐야 될 것 같아. 왜냐면 복수니까. 근데 만약에 최소한 얘를 is로 못 바꾸는 건 알지? 만약에 얘를 그린 글로설이라고 봐도 얘를 힘이나 헐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is는 무조건 안 돼. 뭔 말인지 되니? 답은 이걸 댐으로 바꾸는 게 답이긴 하거든. 근데 힘이랑 헐로 바꿔도 맞다고 될 것 같아요. 되죠? 하지만 이 과일이라는 것은 안에 씨앗을 갖고 있고 there is y 해석. 그래서 너는 얘 지각동사다. 그래서 scientist 이렇게 되는 거야.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과학자가 말하는 거를 듣지 못했을걸? 토마토랑 오이가 채소라고. 나 이런 문장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과학자는 애들아 토마토랑 오이를 채소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과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결국에는. 하지만 채소라는 것은 그러니까 채소의 정의는 뭐야? 식물의 모든 부분. 근데 어떠한 부분이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되냐? 그것들은 씨앗일 수 있죠. 이거 헷갈릴 수 있거든. 근데 비동사 뒤쪽에 컴플먼트가 보어라는 뜻이 있어. 보완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보어라는 뜻이 있거든. 그래서 C1이라고 쓰는 거야. 이 C1 보어 두 번째는 어디에 걸리냐? 그 다음 립스, 그 다음 flowers or stems죠. 이 문제 맞추기 어려웠을 텐데 잘 맞췄더라. 그럼 문제 스피나치 is 뒤에 뭐가 생략돼 있게? 시금치가 해석해야지 나와. 그쵸? is lips. 그러면은 이거를 as piece 둘을 여기에서 둘을 뭘로 바꿔야 돼? or 그리고 뒤에 뭐가 생략된 거야? 그쵸? seeds. 그럼 해석해볼 테니까 한번 잘 봐봐. 데이가 지칭하는 거는 앞문장의 주어인 vegetable은 씨앗일 수 있는 거죠. 식물의 씨앗. 완두콩이 그런 것처럼, 즉 씨앗인 것처럼. 혹은 vegetable은 채소는 또 뭐일 수 있어? 뿌리일 수 있다. 당근처럼. 그러니까 당근은 뿌리네. 잎사귀일 수도 있는 거죠. 시금치가 그런 것처럼, 잎사귀인 것처럼. 꽃일 수도 있는 거죠. 브로콜리처럼. 그리고 줄기일 수도 있답니다. 아스파라거스처럼. 결론적으로 과일은 씨앗을 포함하네. 근데 그게 어떠한 씨앗이야? 이것도 잘 고쳤던데? in이나 from which로 바꾸시면 돼요. 얘 살려서 해석하면 어떻게 해? 그 씨앗 안에서 새로운 식물이 자라나는 거죠. grow는 무슨 동사? 자동사. 하지만 채소는 어떠한 식물의 부분이랍니다. 음식에 사용이 되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네요. 되냐? 혹은 이 seeds 오른쪽에 in, from, which 대신에 뭐 where 써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끔씩 그 꼼수 쓰는 애들이 있어. 그냥 무조건 that으로 바꿔버려. 근데 모든 관계 대명사가 무슨 관계 대명사 빼고 전부 다 that으로 바꿀 수 있냐? 나 뭔 소리 한 거지? who, which 모든 관계 대명사는 that으로 바꿀 수 있잖아. 소유격 빼고. 그리고 관계 부사도 전부 다 that으로 바꿀 수 있거든 사실.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 that을 쓰면 얘를 뭘로 보면은 답이 맞아. 관계 부사로 보면 맞거든? 근데 that을 관계 부사로 잘 안 써요. 왜? 안 그래도 쓰이는 게 개 많잖아. 접속사에다 관계대명사에다가 혹은 뭐 지시 대명사, 지시 형용사. 그래서 웬만하면 관계부사 that은 잘 안 써요. 그래서 이거를 틀렸다고 할 수 없는데 뭐라 해야 되지? 이게 그래서 학익여고 오답이었어. 선생님이 문제 잘못 낸 거야. 원래 위치였는데 이걸 that으로 바꿔가지고 무슨
그렇게 냈는데 이거를 관계 부서로도 볼 수 있다는 거를 깜빡하신 거지. 왜냐면 잘 안 쓰이니까. 그래서 내가 또 교육청에 신고했거든. 그래서 전원 정답 처리됐었거든 그때. 그런 적이 한 3번인가 2번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시험지 그냥 보내라고 하는 게 그냥 보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문제 오답 있으면 그거 교육청에 또 신고해가지고 전원 정답 처리 만들어야 되거든요. 스나이퍼. 뒤에서 노리고 있어. 선생님 저거 이스로 바꿔야 돼. 아니? 댐으로 바꿔야 돼. 댐이나 힘이나 헐. 힘이나 헐. 너 이해했어 이거? 내가 잘못 표시했어. 이걸로 바꿔야 돼. 댐으로. 이거 내 문제를 잘못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댐이었어. 근데 내가 이거를 출제한다고 표시를 해놓고 이걸 안 바꿔놓은 거야. 어제 수업할 때는. 그래서 또 이제 업데이트한 거지. 그래서 니네가 가끔씩 뭐 하다가 가끔씩 내가 형광펜 3번인데 2번이라고 해놓고 막 이런 헛소리 할 때 있잖아. 그거 다 수정해.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 계속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은 어제 다운받은 파일이라 댐으로 돼 있는 거야. 답은 댐이야. 그래서 어제는 정답이 4개, 5개, 5개였다. 실수를 안 바꿔서 6개여야 되는데. 되냐?